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웰빙 100세 시대 시사걷자 자격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소엽 선생의 웰빙 생활건강TV입니다. 이 영상은 세계 유수의 양심적인 의사들의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소금은 생명의 시작이고 걷기는 행복의 원천이다 라는 건강보고서를 펴낸 저자가 참된 건강은 내 몸속의 100명의 의사 NK세포를 활용한 면역력 증강에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 이웃과 나누고자 하는 사회공헌 방송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또한 날마다 업로드되는 정보로 지혜와 건강에 함께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오른쪽 구독 버튼과 왼쪽의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웰빙 100세 시대 생활건강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세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병이 나면 약을 통해 건강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약에 의존하는 방법은 새로운 질병을 부르거나 같은 병의 재발을 부를 뿐 결코 건강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 병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병이 사라져야 건강한 게 아니라 몸이 건강해야 병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면역세포는 암을 비롯하여 우리 몸의 12,420가지의 각종 질병을 물리쳐주는 우리 몸의 건강지킴이입니다. 암세포를 발견하여 물리치는 면역세포에는 T세포, B세포, NK세포가 있습니다. 언어학적인 면에서 건강하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활동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세포학의 관점에서 볼 때 건강하다는 것은 세포가 튼튼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에는 60조 개에 가까운 세포가 있는데 외부에서 세균이 침입하거나 체내 세포 조직이 변형되면 면역세포가 이를 감지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체내에서는 일정량의 암세포가 생성되는데 그 수가 하루에 5천여 개나 생긴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포의 변형은 음식독, 스트레스독, 과로독, 외부 환경적인 요인, 유전적인 체질로 인한 것 등 여러가지 원인이 있는데 건강한 사람은 면역세포들이 변형된 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암에 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면역세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암세포가 증가하거나 면역세포의 기능이 약화되었을 때는 암세포가 살아남아 결국 암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담당하는 세포에는 대표적으로 T세포와 B세포가 있습니다. 둘 다 면역세포이지만 T세포는 흉선에서 B세포는 골수에서 성숙 분화되기 때문에 그 앞글자를 따서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NK세포를 들 수 있는데 선천면역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세포로서 체내에는 약 50억 개의 NK세포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NK세포의 경우 골수, 간에서 성숙하며 바이러스 감염세포나 종양세포를 공격하는 게 주요 임무입니다. 이 세포는 비정상 세포를 인지하는 즉시 푸포린을 세포막에 뿌리는데 세포막이 녹으면 재빨리 그린자임을 그 안에 뿌려 세포질을 해체하는 식으로 암세포를 파괴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공격은 굉장히 체계적이어서 그 어떤 항암제에도 따라올 수 없는 정도라고 합니다. 약은 우리 몸에 피해를 줍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약은 독입니다. 독을 통해 세균을 잡고자 한다면 우선은 물리칠지 모르지만 우리 몸의 면역세포도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비실비실한 군대가 전쟁을 잘할 리 없듯이 게다가 약과 한번 싸워본 똑같은 세균은 더욱 힘을 크게 길러 인체의 면역체계를 이길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약을 써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약을 이기는 방법 역시 이미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약의 내성이라고 하지요. 실제로 많은 의사는 감기에 걸려도 약을 먹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이율배반적이라고 말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만든 것인데 여하튼 몸속 군대를 훈련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의사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먹고 살기 위해 이를 말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도 약의 도움 없이 맨몸으로 세균과 싸워본 우리 면역체계는 다음에 비슷한 균이 쳐들어와도 어렵지 않게 물리칠 수 있게 하도록 면역세포를 강화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백신은 우리 몸이 약한 세균과 싸워 상대의 전술을 파악하게 하는 방법인데 약한 세균을 상대로 전쟁 경험을 쌓은 면역세포는 힘센 세균이 쳐들어와도 무찌르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방에 틀어박혀 컴퓨터나 몰두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좋지 않은 현상이면 누구나 잘 알 것입니다. 성장기 어린이는 운동장, 놀이터, 교실, 길거리에서 즐겁게 뛰어놀면서 손에 흙도 묻히고 더러운 것도 입에 넣어야만이 면역력이 생긴다 할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어린 시절의 소소한 병치레는 오히려 평생 건강에 유익하다는 말과 상통한다는 것이기도 하겠지요. 질병을 통해 면역세포의 세균이란 어떤 것인지 어떤 위력을 가졌는지 처음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아플 때 성급하게 약을 먹이기보다 생강차 등 따뜻한 음식으로 면역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먹는 것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손에 흙을 묻히더라도 자연과 함께 어울려 뛰어놀 수 있게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일 것입니다. 스포츠 활동을 권장해야 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아이는 공부도 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인 걷기나 수영, 자전거 타기, 건강 달리기 등은 가족과 함께 즐겨보세요. 가족 모두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근육을 단련하고 체력을 높이는 방법이 최고이자 최선의 건강지킴이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성비 높은 것은 걷기 운동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세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삶에 쫓겨 방치하다시피 한 몸, 병이 와서 소문난 병원이나 의사가 내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방황하지 말고 미리 내 몸 안에 100명의 의사를 활용한 자연치유력으로 천하보다 소중한 내 생명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부모, 형제나 친구, 심지어 의사 등 그 누구도 대신 아파주거나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전문이라는 나이 센스의 소금 제한론에 속지 마시고 저 넓은 바다가 썩지 않는 것은 3%의 소금과 파도 때문이듯이 질 좋은 소금 섭취와 걷기 운동을 통해 면역력을 높여 구독자님의 삶은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더욱 멋지고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웰빙 100세 시대 시사걷자 자격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소엽선생의 웰빙 생활건강TV였습니다. 다음에는 우유의 역습에 대해 방송을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이웃에게 권하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